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릴리슈슈의 모든 것 상영과 유아신지 감독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 이어질 텐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윤선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관객과의 대화가 조금은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스크린에 QR코드가 떠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면 오늘의 특별한 사이트인 릴리필리아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관객석으로 마이크 릴레이는 따로 가지 않고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신 채팅방을 통해서 저희가 Q&A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접속을 하셔서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이 같이 릴리슈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과 똑같은 포맷으로 저희가 만든 사이트여서 릴리필리아로 지금 다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릴리필리아의 에테르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실 수 있는 게시판이 하나가 있고요. 유아신지 감독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들을 남겨주실 수 있는 게시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총 2개의 게시판으로 운영이 되고요. 한 개의 게시판에서 상단을 보시면 메인 페이지로도 접속이 가능하고 또 다른 게시판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하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시는 에테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아신지 감독에게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늘 에테르가 과연 무엇일까, 관객 각자가 생각하는 에테르란 또 어떤 의미일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앞부분에 충분히 있어서 여러분의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관객과의 대화입니다. 에테르에 관련한 생각들 자유롭게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유아신지 감독님 바로 등장하시는 대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고요. 네, 유아신지 감독님 모시고 대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아신지 감독님 지금 화면에 자리하셨고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観客の皆様に挨拶をお願いします。もう映ってるんですか？はい、映ってます。 안녕하세요. 저는 이완신지입니다. 皆さんこんにちは。이완신지です。 안녕하세요, 유아신지입니다. 지금 감독님께서도 릴리필리아 게시판에 접속을 해 계시고요. 지금 관객석 화면을 감독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現在、監督もリリーフィリアのサイトに接続しておられ、観客席をご覧になっております。 네, 오늘 이 자리는요, 특별한 관객 프로그래머들이 준비를 하신 자리인데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この場は特別な観客プログラマーたちが設けてくださった場です。どれだけ頑張って準備をされたのかお話をまず伺いたいと思います。 네, 오늘 이 게시판 준비부터 입장하실 때 한정 수량으로 준비된 이 CD를 받으셨을 텐데요. 이것까지 전부 준비하신 팀은 단국대학교 영화감상 동아리 모바라는 팀입니다. 렌즈로 담은 세계를 포착하다라는 슬로건 하에 운영되는 동아리라고 합니다. 本日この掲示板から入場される際に配られた限定の CD まで全てを準備された方々は単国大学の映画鑑賞サークルモバという方々です。 이 CD 지금 뭐 받으신 분도 계시고 수량 때문에 못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에테르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보시면 그냥 들어있는 CD는 비어있는 CD입니다. 여기에 각각 원하는 에테르에 대한 뭐 이야기, 노래들 담으실 수 있고요. 팜플렛을 펼쳐보시면 또 모바 프로그래머들이 준비한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각자의 별점 레이팅을 매길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こちらの CD は人々それぞれにとってエーテルとは意味が違うという思いを込めて空の CD を用意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そしてこのパンフレットの中をご覧になりますと、プログラマーたちが準備した映画に関する物語、
そしてそれぞれレビュー書けるようなポイントも設けられております。 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관객 프로그래머들 와 계신데요. 저희가 이따 끝나고 사진 촬영을 진행할 텐데 그때 감독님께도 인사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こちらただいまこの席にも観客プログラマーたちがいらっしゃるんですけれども、こちらのイベントが終わって最後に写真を撮る際に監督にもう一度、そして観客の皆様にも挨拶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일단 지금 관객 여러분들 레테르에 대한 글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감독님 혹시 이거 지금 일본어로 확인 가능하신지 확인 먼저 한번 해볼까요? 今観客の皆様が掲示板にエーテルに関する書き込みをしていらっしゃるんですけれども、そちら監督の方からもサイトが日本語で読めるようになってますでしょうか。はい、大丈夫です。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 많은 글들 올라와 있는 가운데 9번 댓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홍예은 님이 써주신 댓글인데요. 今たくさんの書き込みがあるんですけど、9番目の本ユンさんの書き込みを見たいと思います。 에테르는 압도하는 기분처럼 제게 느껴집니다. 주로 검정치마 한국 밴드죠. 검정치마와 이에로의 음악을 들을 때, 밴드 램프의 음악을 들을 때 이럴 때 몸이 붕 뜨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런 게 바로 에테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こちらの書き込み監督確認できますでしょうか。これ9番です。9番です。はい。9番の9番ね。はい、9番です。 감독님께서도 혹시 보시는 와중에 마음에 드는 에테르에 대한 정의는 직접 번호를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監督が掲示板をご覧になって気に入ったエーテルに関する定義などがございましたら、直接番号をお呼びになってくださっても構いません。 네, 보시는 동안 일단 에테르에 대한 감독님의 아이디어부터 한번 그 비하인드를 살짝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에테르라고 하는 것이 뭐 순수한 감정의 파동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화 안에서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개념으로서 설명이 되는데요. 이 에테르라는 개념은 영화에서 어떻게 처음 떠올리게 되셨는지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まず監督にの一つ、質問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このエーテルに関するビハインドストーリーやアイデアなどに関して、映画の中ではこちらはとても純粋な感情の波動、または理想的な世界として描かれていろいろな概念を含んでいるように思うんですけれども、このエーテルというアイデアをどのように思い浮かべられたの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僕自身の体験によることも大きかったんですけど、僕も幼い頃からなんか囚われていた世界があって、でそれが何なのか子供の頃から分からなくて、で、それが結局きっかけになって文学とか芸術の世界に足を踏み入れていってですね、でそれを表現する何が一番いいんだろうっていうところで、それを探求していきながら、気がついたら今のような創作活動をいろいろやっていったんで、非常に原体験的なところが大きかったと思いますね。 일단 제 체험의 입각한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저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굉장히 뭔가 이렇게 푹 빠져있던 세계가 존재를 했는데 그 세계가 무엇인지 어릴 땐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문학을 접하게 되고 또 예술 세계에 발을 담그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이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 계속 탐구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창작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실제 체험, 경험 같은 것들이 큰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에테르에 대한 감독이 생각했던 당시의 개념 같은 것들도 아마 영화 주인공들의 언어를 통해서 저희가 단어로 그리고 문장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そうですね、エーテルに対する監督の概念というものをやっぱり今回の映画で主人公の言葉を通して、また文章を通して表現されたように思います。 34번 댓글을 보면요. 34番の書き込みをご覧になってください。 에테르는 같은 감정을 교류할 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こちらエーテルは同じ感情を交流する際に感じられるように思いますという書き込みがあります。 그리고 38번 댓글을 같이 보면요. そして38番をご覧になってください。 에테르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도전하거나 깨달을 때 에테르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네요. こちらの意見はエーテルとは始まりだと思います。考え止まっているのではなく、何かに挑戦し何かを悟った時にエーテルが与えられると思いますという書き込みもございます。 네, 그리고 43번 의견도 43 재밌는데요. 番もとても面白いですね。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에테르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自分が持つ全てを他人に分け与えて、その中で最後に誰にも分けることができない一つが残るとしたら、それがエーテルだと思いますという意見もあります。 47번 댓글은요. 47番ですね。 이 영화가 저에겐 에테르입니다. この映画が僕にとってはエーテルですという書き込みです。 몇 개만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관객들이 남기신 이 에테르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이걸 지금 보고 계세요? いくつか紹介さ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れども、このように観客たちのエーテルに対する考えを監督が聞いて、どのような感想をお持ちになりましたか？そうですね、これ作ったのが25年ぐらい前なんですかね。もう随分前のことになるんですけど、その当時も映画を作る前にですね、リリー・ホリックっていうサイトを作って、ファンの人たちとこうリリー・シュシュという架空のアーティストをこう作り上げていくあと物語を作り上げていくコラボレーションを一緒にやってたんですけど、なんかその時ももう毎日なんかエーテルに関するいろんな人たちの考察を毎日読む日々だったんですけど、なんかそれを思い出して非常に懐かしく感じてます。 이 작품이 벌써 25년 전 작품이죠. 굉장히 오래된 작품인데, 당시 이걸 만들기 전에도 릴리홀릭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팬분들과 함께 리리 슈슈라는 가공의 아티스트를 만들어가고, 또 그분들과 콜라보레이션을 같이 하면서 당시에도 많은 분들의 에테르에 관한 고찰을 읽는 나날이었는데요. 그때가 생각이 나서 매우 그립습니다. 49번에 남겨주신 의견이 49番の意見ですね。 아마 지금 이 자리를 가장 잘 정리하는 한마디가 될 것 같은데요. 今日この場を一言で表してくださる言葉だと思います。 에테르는 우리를 여기로 모이게 한 힘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エーテルは私たちをここに集わせた力だというコメントです。 48번에 남겨주신 이 질문을 드리면서 이 에테르 토크는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48番のコメントを最後に、このエテルトークは最後にさせていただきます。 이 영화를 통해서는 우리가 릴리 슈슈라는 뮤지션을 통해 에테르를 공유하게 되지만 실제 이와이 슌지 감독님이 가장 에테르를 느끼는, 에테르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가수나 곡이 궁금합니다. 혹시 시나링고일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この映画の中ではリリー・シュシュという架空のアーティストを通じてエーテルに感じるという話が出てくるんですけど、実際監督が最もエーテルを感じられる歌手またはアーティスト、曲などが気になります。本当に椎名林檎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まあ椎名林檎さんもいっぱいエーテルを持ってられると、思いますけど、そうですね、たくさん、僕もいろんなミュージシャンに影響を受けているんで、その多くの人たちからエーテルの息吹を受けてきたんだと思うんですけど、でも最近だとやはり一緒に仕事したアイナ・ジ・エンドさんにすごいエーテルを感じるかもしれないですね。시나 링고씨도 물론 많은 에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많은 음악가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많은 에테르의 숨결을 느끼고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는 같이 일했던 아이나 디 엔즈 씨한테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키리의 노래라는 영화로 두 분이 함께 작업을 하셨었죠. そうですね、最近、キリエの歌という映画で一緒に作業されましたね。 이 게시판을 지금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지금 오늘의 지금 이 시간에 이와이 슌지 감독님이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에테르를 정의한다면 어떤 이야기 남기고 싶으실지 여쭤보겠습니다. 今日のこの掲示板をご覧になってこのトークを最後に終わらせる前に今この瞬間監督が感じられた新たなエーテルの定義がありましたらお聞かせください。そうですね。そうですね。私気づきとしてはですね、このやっぱり25年経って今こうやってまだね多くのお客さんに見ていただけるっていうことを今非常に感動してるんですけど、なので意外とエーテルは長く持続するんだなっていうのをこの歳月を経て改めて感動しております。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벌써 25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많은 관객님들이 제 작품을 봐주신다는 걸 일단 가장 큰 감동을 느끼고 있고요. 에트리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이어지는구나, 지속되는구나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또 얻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이야기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관객 여러분들도 게시판을 Q&A 게시판으로 옮겨서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의 비하인드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99년도에 감독님께서 홍콩에서 왕페이의 콘서트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 영화를 처음 구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세기 말이라는 시대 배경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호하는 뮤지션의 눈앞에서 목격한 감상 같은 것들이 합쳐져서 이 영화에 대한 구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세기 말이라는 배경 그리고 그 왕페이 콘서트에 가셨던 경험이 이 작품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었을지 그 초기 단계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ここからは監督への質問に移らせていただきます。この映画の制作の際にビハインドストーリーとして1999年監督が香港にワンフェイさんのコンサートをご覧になりに行ったその際に世紀末という背景、そして多くの人たちが一人のミュージシャンを崇める、そして愛するその場面を見てそこで何かアイデアを得られたと伺っています。監督がその世紀末、そしてワンフェイさんのコンサートをご覧になった時にどのように感じられたかお聞かせください。そうですね、ちょうど香港に行くタイミングがあって、その時に彼女のライブを、スタジアムでやってて、それを見に行ったんですけど、ちょうどその時には実はもうこのリー・シュシュの相手はすでにあってですね、長いコンサートで5時間ぐらいあったんですけど、その間に頭の中でこうなんだろう物語をこう具体的にこう思い描きながらそこで脳の中でだいぶ執筆が進んだみたいな感じの体験をさせてもらって、それは今またちょっと忘れられない思い出にはなってます。 일단 마침 또 홍콩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왕페이스의 콘서트가 스타디움에서 하고 있어서 그걸 보게 됐고요. 그때는 이미 이제 릴리 슈슈에 대한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콘서트가 5시간에 걸친 상당히 긴 콘서트였습니다. 그 콘서트를 보면서 머릿속에서 이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그려나갔고 또 머릿속에서 상당 부분이 집필이 진행됐던 경험이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게 잊지 못하는 경험입니다. 네, 영화가 처음 공개됐을 때 관객들이 자막을 계속해서 스크린을 통해 읽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심하신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지금이야 여러 스마트폰이나 기기를 통해서 글자를 읽으면서 무언가를 보는 감각이 익숙한 세대이지만 당시만 해도 PC 통신 정도가 이제 글을 읽어야 하는 어떤 화면의 전부였던 시대이기도 한데 자막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영화에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 당시에 하셨을지도 여쭤보겠습니다. 初めてこの映画が公開された際に、観客たちが字幕でスクリーンを読み上げ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演出をされてそこに多分悩みがあられたと思うんですね。今の時代になってはスマートフォンなどで文字を読みながら画像を見る動画を見るのはとても慣れた世代ですが、これを作られた当時はパソコンの通信などでやっとこのような形が
普及されたような時期だったので、この字幕を映画に活用するにおいて何か悩みがありましたらお聞かせください。悩みっていうのもないんですけど、まあ、これ先に小説があってですね、小説をお読みになられた方いらっしゃるのかな。小説読んだことある方いらっしゃいます？소설 읽으신 분 계신가요? 이거 원작 소설. 네, 꽤 계시네요. 結構いらっしゃいますね。じゃあ、映画になってるの、後半、物語の後半から最後までというか、半分の、前半の部分が映画化されてなくてですね、っていうのは、その前半がもう完全に掲示板の世界なので、具体的なこう絵が出てこないっていうか、で実はそのバージョンも作っていいんですけど、そうすると全体で3時間半から4時間ぐらいの映画になるんですね、これは。でそれは実際僕は見てるんですけど、普通に見てられてですね、これでいいんじゃないかって言ったんですけど、周りが猛反対して、前半に全く絵が出てこないっていう映画でですね、ちょっとやめとこうって話になって、今の形になったっていう、それちょっと悔しい思いありますね。いつか完全版を見てほしいです。일단은 이 영화화 된 게 이 원작 소설의 후반 부분이거든요. 후반 부분부터 마지막까지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전혀 영화화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앞부분은 완전히 게시판 세계에 관한 이야기라서 구체적인 그림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전반 부분까지 포함한 버전도 사실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도 실제로 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볼만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서 결국에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림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영화라는 건 좀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었겠죠.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쉽고 언젠가 이 완전 버전 한 버전이 나오면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설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영화화된 작품임을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여름에 정말 녹색에 짙은 푸른에서 시작을 해서 겨울의 황량한 풍경으로 끝나는 이미지이기도 한데요. 이 소년의 이미지가 적극적으로 직감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른 영화의 처음과 끝일지 이 이미지에 대한 생각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릴리슈슈의 모든 것 하면 아직도 그 푸른 들판에서 음악을 듣는 소년의 이미지를 가장 먼저 많이들 떠올리시죠? この映画が夏のこのみずみずしい場面から始まって冬の荒れた光景で終わるという映画なんですけれども、少年を積極的にまた直感的なそのイメージを使われていらっしゃいますよね。いまだに観客たちは多分リリー・シュと聞くと緑の野原の上で少年が音楽を聴いている場面を思い出すんですね。このようなイメージを、思いついた理由、そして活用された理由をお聞かせください。そうですね、この物語の一番最初のきっかけになったのが、実際に日本だったある事件があっ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痛ましい事件だったんですけど、その時に、ある一人の少年が、普通、例えば殺人事件が起きたりしたときに、大体ニュースだと、その犯人と、被害者の間の、その環境だったり、このケースで言えば例えば学校の、そのお互いの関係だとかいじめだとか、そういったところにスポットが当たっていくんですけど、現代人においてなんていうか自分の身の回りの世界実は半分ぐらいしかなくて、残り半分はこういうオンラインの世界だったり、当時で言えばマスメディアの世界と個人っていうところの関係が
実はその人生の半分ぐらい占めてる人すらいるんじゃないかな。だからそこからのこう何かしかのきっかけで、まあ、こう起こる事件っていうのも今後増えていくんだろうなみたいなことをこう思いながら、それでその非常にドメスティックなその田園風景とその遠くからやってくるこうある種電波としてやってくるその何か情報となんかその2つがこう折り重なった時に、まあ、あのビジュアルを思いついてで、まあ、ああいうオープニング映像を撮ったんですけど。 일단 이 얘기의 계기가 된 일본에서 좀 실제 굉장히 슬픈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한 명의 소년이 이제 살인 사건을 저지른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뉴스나 미디어 같은 경우는 범인과 피해자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 영화의 경우는 뭐 학교에서의 친구들과의 관계 혹은 학교 괴롭힘 같은 거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현대인에게 있어 사실은 내 주변의 세계가 있고, 근데 그 주변의 세계를 절반 정도밖에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나머지는 뭐 온라인 세계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영화의 당시로 얘기한다면 매스미디어의 세계이겠죠. 그런 세계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고, 어쩌면 그런 알지 못하는 세계가 인생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러다 보면은 이런 사건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원 풍경과 멀리 전파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라는 것을 두 개 합쳤을 때 그 소년의 이미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셔서요. 게시판 질문들 같이 볼 텐데 14번으로 남겨주신 관객분 질문입니다. 이 영화를 중학생 때 처음 본 이후로 줄곧 봐왔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보는 릴리 슈슈는 제가 처음 봤던 때와는 그 감상과 의미가 꽤 다른데요. 지금 감독님께 릴리 슈슈는 어떤 영화로 느껴지시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監督への質問の掲示板をご覧になってください。14番の質問です。私はこの映画を中学生の時に初めて見て以来ずっと映画を何度も見てきました。大人になったらまた新たな感想を感じたんですけれども、監督にとっては今のこのリリー・シュシュがどのような映画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そうですね。まあまあ、一つこういじめの問題っていうのがこう主題になっているんですけど、まあ、あれからね20年経ってその、まあ、残念ながらあまり変わっていない現状もあったりして、まあ、それを思うと非常にこう胸が痛むんですけど、何かこう自分の中ではその、まあ、自分の幼少期、まあ、学生時代とか通じてですね、そのまあいろいろ、まあ、辛い体験も実際しましたし、ただまあなんかそのこう辛い体験をしているその最中っていうのがそのなんだろう自分にとってただ辛いだけじゃなくてですね、なんかこう自分の中の自分と向き合うというかなんかこう時でもあって、なんか振り返った時にそういう時ほどなんかこう記憶の中のこう青空がもう本当にこう抜群に青かったよなっていう、なぜかわかんないけどなんかそういう思いがあってですね、まあ、それをなんか映像化したかったっていうのは一つこの作品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まあ、そういう意味ではこう、まあ、自分の中でもこう自分自身がそういう、ね、幼少期を忘れない限りはいつまでも忘れない映画なんだろうなこれはと、思ってます。 일단 이 영화가 이게 학폭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어릴 때 학창 시절에 굉장히 어려운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렵고 힘든 경험 가운데서도
그 경험이 제게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보면 그럴 때일수록 기억 속에 파란 한층 더 파랗게 보였던 것 같다는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돼서 이걸 영화화하게 된, 사실 그런 것들이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제 안에서 제 유년기 시절의 기억을 잊지 않는 한 이 영화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33번 번호로 이런 질문을 주신 분 계신데요. 17살 때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영화의 의미와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주요 인물을 연기한 배우들 역시 어린 나이였는데 당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역할을 임했을지 궁금합니다. 33番の質問です。17歳の時にこの映画を初めて見たんですけど、当時は映画の意味や意図を正確に理解できませんでした。映画撮影当時の人物のたちも俳優さんもみんな幼か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どれほど映画を理解して役割を演じられたのか気になります。まあ同じ教室の中にもう18歳ぐらいになってる人もいれば、まだ本当に13、14歳の人もいたんで、まあなかなか物語全部をこうよく理解してる人はあんまりいなかったんじゃないのかなっていう気はしますね。星の役をやったおしなり君ぐらいが唯一いろいろ質問してきていろいろ語り合った思い出があるんですけど、他の子たちは本当に全体を理解しているというよりその一つ一つのシーンをどう理解してやってもらうかっていう感じではあったんで、なので例えば市原とかなんかセリフを言ってる途中で急になんか声がちっちゃくなって何度繰り返してもそこだけ声がちっちゃいんで、なんか台本見たらどうもその単語の意味が分かんないみたいで、この単語が分かんないのっていう、すいませんみたいな感じで、なので本当に初めての体験でしたけど、逆にこっちが役者に合わせてこうなんかセリフを書き直すっていうのをすごくやった映画で、なんていうのかな、自分がこう作り上げた会話を役者に言ってもらうっていうのが普通なんですけど、なんかこの時は逆にこの子たちの口から出る自然な言葉を僕が探すみたいな、一生懸命探して、この子だったらこういう言い方が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みたいなのを、その一人一人をこう観察しながらだいぶ本を直したっていうなんか記憶があって、それはでもそれ以降のなんか役者との向き合いの中で非常に自分自身がこういい学びになったなっていうふうに、それリリー以前とリリー以降でこうなんかこうダイアログを書く自分のこう向き合い方がだいぶ変わったなっていうのはありますね。일단 같은 교실 안에 18살이었던 아이도 있는가 하면 13살에서 14살 정도 되는 그런 배우도 있었기 때문에 스토리 전체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배우는 없었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유일하게 호시노 역할을 했던 오시나리 군만 좀 질문을 했고 많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다른 배우들은 전체적인 이해보단 이 한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서 연기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많이 맞췄고, 예를 들어 이치하라 씨 배우 같은 경우는 대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목소리가 한 군데서 작아지는 거예요. 계속 이 상황이 반복돼서 대본을 확인해 보니까 알고 보니 그 단어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몰랐어? 네 죄송합니다. 이런 대화가 있었고, 저한테 있어서는 이런 경험 자체가 사실 처음이었어요. 오히려 내가 배우에게 맞춰서 대사를 바꾸는 경험이었죠. 제가 만든 대화를 보통 배우가 이제 발화를 하는 게 평범한 건데, 이때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말이 무엇인지 제가 직접 찾고 이 아이라면 이런 말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이를 관찰하고
그 대사를 바꿨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 자체가 이후에 제가 배우와 마주하는 가운데 굉장히 큰 배움을 줬고요. 릴리슈슈 전후로 제가 대화문을 쓸 때 대화문을 마주하는 그 자세를 많이 바꾼 경험이었습니다. 언급하신 이치하라 군은 유이치를 연기한 배우이고요. 아시다시피 치다를 연기한 아오이 이후의 데뷔작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13번에 이런 질문 주신 분 계신데요. 릴리슈슈의 음악이 아이들에게 구원이자 동시에 폭력의 배경음처럼 작동하는데요. 음악을 치유와 파괴 사이에 무언가로 놓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13番の質問です。リリー・シュシュの音楽がこの子供たちに救い出すと同時に暴力の背景 BGM として採用しています。音楽を癒しと破壊の間に置いた理由は何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まあそれが音楽なんだと思うんですよね。その音楽というものが音楽というのは非常に不思議なもので、ピアノも12音階ありますけど、一体なぜあの音がそんなにこう、我々人類と寄り添い続けているのか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こう説明のつく話では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そのぐらい人類に寄り添っているものであって、ということは人類のですね、我々一人個人個人の中にあるこうありとあらゆるものに寄り添えるなんか不思議なものなんだろうなと思うので、この映画では救いと暴力の間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本当にいろんな人間の感情だとか出来事とかに寄り添い続けることのできる不思議な魔法のようなものだと思いますね。그게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이라는 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피아노에 12음계가 있는데 왜 그 소리가 우리와 계속 함께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할 수 없죠. 인류와 계속 함께 해온 그 음악, 그 인류, 즉 개인과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것이다라고 음악에 대해 생각을 하고, 이 영화 안에서는 구원과 폭력으로 적용을 하지만 그거 외에도 개인의 감정이라던가 사건이라던가 그런 것들과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음악이란 그런 신기한 마법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음악에 관련해서는 또 20번에도 관련된 질문 주신 분 계신데요. 작년부터 계속 릴리슈슈의 신곡이 나오고 있는데 16년 만에 릴리슈슈가 활동을 재개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요. 혹시 CD 재발매 예정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音楽に関するもう一つの質問です。20番です。最近昨年からリリー・シュシュの新曲が出続け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16年ぶりにリリー・シュシュが活動を再開したきっかけが気になります。また一人のファンとして CD の再発売予定はないのか気になります。そうですね、リリーの活動は小林武史さんとサリと、がいてくれないと何も実現できないんで、ですけど、そうですね、数年後に多分、リリー・シュシュも30周年をね、多分迎えるんで、そこに向けてなんかきっとやっていけたらいいのかなと。今度小林さんにも会うんで相談しておきます。릴리슈슈 활동에서는 코바야시랑 사류 씨가 있어야지 가능한데요. 일단 몇 년 후에 릴리슈슈 개봉 3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코바야시 조만간 뭐 만나게 되니까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고바야시는 음악 감독인 고바야시 다케시를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24번 질문 한번 볼게요. 등장인물들은 현실과 인터넷 두 공간에 모두 존재합니다. 지금은 소셜미디어로 인해서 개인이 더욱 여러 자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만일 2025년에 감독님께서 릴리슈슈의 모든 것을 다시 연출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다르게 주안점 주실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습니다.
24番の質問です。登場人物は現実とネット空間という2つの空間で存在します。2025年、この SNS でさまざまな人がいろんな自我を持つようになったのですが、監督がもう一度この作品を演出されるとしたら、どのような部分にポイントを置きたいのか、お聞かせください。そうですね。そうですね。どうするだろう。ただ、良くも悪くもですね、よくマシにはなったというか、25年前の SNS 関係非常に悪くてですね、人も悪かったし、それはリリー・シュの小説の前半にもうこうくまなく出てきますけど、余すところなく出てきますけど、今も匿名でね、なんか書き込む人っていうのはいるとは思うんですけど、当時は本当にもっとこう閉鎖的で、本当になんだろうな、今以上に毒気が強くてですね、なんか当時もうちの掲示板があったんですけど、そこに張り込まれて荒らされたこともありましたし、最近そういうことはね、なくなってきたりしたんで、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少しずつね、この SNS の世界も、ちょっとずつありますけど、モラルとか出てきて、だいぶ良くなったなっていう気はしているんですけど、改めて、他の作品はね、なんか今作ったらどうなんだろうとか妄想したりするんですけど、なぜかこうリリー・シュシュだけは、あまり考えたことがなかったですね。言われてハッとしたというか、ちょっと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로 어쨌거나 25년 전에 SNS 환경보다는 지금이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25년 전 정말 환경이 안 좋았거든요. 나쁜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작 소설 초반에 전반에 정말 제대로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익명으로 그런 글을 쓴 사람들이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 SNS 온라인 세계가 더 폐쇄적이었고 지금보다 훨씬 더 도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만든 그 게시판에 들어온 사람이 계속 비방글을 남기거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최근엔 이런 일 거의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SNS 이런 환경도 조금씩이지만 나아지고 있고 또 윤리 같은 것도 생기고 있고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작품은 지금 이걸 다시 연출하면 어떻게 연출할까 만들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 릴리 슈슈에 관해서는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질문을 듣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남겨주신 분 질문을 끝으로 게시판 질문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릴리 슈슈가 자신의 노래를 들어준 호시노, 쿠노, 치다, 유이치 이 주인공들을 알았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最後の質問です。3番目の質問です。リリー・シュシュが自分の歌を聴いてくれる星野、久野、津田、雄一のことを知っていればどんな話をしてあげようと思った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なんか何言ったでしょうかね。今だったらね、あれですよね、きっと、X とかのね、アカウントをリリースシュが持ってて、直接 DM とか、ね、インスタグラムとかあって、
直接やり取りができたのかもしれないですよね。この時代はギリギリそれが多分まだできてない、あまりできてないというか、本人のオフィシャルサイトでもあんまりオープンにしてる人いなかったんで、直接話す機会はね、少なか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今だったらもうちょっと心の通い合いができて、ここまで悲劇的なことにならなかった可能性は、ゼロ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지금 이러면은 아마 X 트위터 계정 리리 슈슈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서 DM 같은 걸로 직접 대화를 하는 것도 가능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들었던 시대에는 거의 아슬아슬하게 이런 게 거의 불가능했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개인적인 연예인들의 오피셜 사이트, 공식 사이트도 거의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직접 대화를 할 기회가 굉장히 적었죠. 지금이라면은 더 마음이 통하는 그런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도 0%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릴리슈를 목소리를 듣고 싶기도 하고 영원히 그만 에테르의 세계에 있어서 어떠한 소통도 가능하지 않은 존재로 남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좀 양가적인 마음이 드는 존재이긴 합니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과 화상으로나마 지금 오랜만에 릴리슈슈의 모든 것 대화 나누셨는데요. 끝으로 소감 한 말씀,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リリー・シュースの声を直接聞きたいという思いもありますし、ずっとその世界に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できない存在であってほしいという2つの気持ちが、両極端な気持ちがあります。本日このように、オンライン上ですが観客の皆さんと一緒にリリー・シュースを久しぶりに見て、画像で監督とお会いできてとても喜ばしく思います。最後に観客の皆様に一言お願いします。今年で3映画祭が30周年ということで、実は僕も映画監督デビューから30周年で、プサン映画祭30周年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僕もすごくだから同じ時にスタートしてですね、確か初回は、4月物語を、お届けしたと思うんですけど、なので僕のプサンの ID 番号は7番とか8番1桁だった記憶があります。最初の初日の方に行ったんでID の番号が1桁だった記憶が、ただそれ未だに変わって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そんな非常にこう共に歩んできた映画祭30年も経って、僕も30年なんとか、ものを作り続けてこれて、で今はまたこういうね若い人たちと作品を通じて交流できているということは非常に嬉しいですし、励みにも、なりますし、今もまたちょっと新しい作品をですね準備してますので、ぜひ楽しみにしていてもらえればと、思います。今日リリー・シュシュこんなに好きな方とお会いできたんで、いつかシャリをね送り込んでリリー・シュシュライブを実現できたらなという思いを一層強くしたんで、その時はぜひ見に来てください。今日は本当に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30주년을 맞이했고 저도 감독 데뷔 후 3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 30주년 축하드리고요. 저도 같은 시기에 감독으로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처음 부산을 간 건 4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부산영화제 그 첫 회에 가다 보니까 제 아이디 번호가 한 자릿수거든요. 워낙 초반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건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30년 동안 같이 걸어왔고 저도 3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창작 활동을 해왔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젊은 분들과 함께 작품을 통해서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기쁨을 느끼고 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또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또 오늘 이렇게 리리슈 좋아하시는 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기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또 언젠가 이제 가수 사리를 보내서 한국에서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만약 그렇게 실현된다면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아까 릴리필리아 게시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게시판은 이 상영이 끝나고 바로 닫히진 않고요. 조금 더 열려있을
예정이니 에테르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독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사실 객석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촬영을 하려 했지만 대표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니 프로그래머들, 이 기획을 만드신 관객 프로그래머들 4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기념 촬영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こちらの掲示板は今回のイベントが終わってすぐ掲載されるわけではないので、もう少しエーテルに関する考えを分かち合ってください。あと、今回のこのプログラムを作ってくださったプログラマーの皆さんが、前の方に出てくるので、団体写真を撮影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네, 오늘 통역에 수고해주신 김재수 역사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오늘 지금 앞에 나오신 4분이 릴리필리아 채팅방도 만드시고 CD도 만드시고 분주하게 활동하신 4분입니다. 단체 사진 촬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こちらにいらっしゃる4人の方々が今回のサイトを作った方々です。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아리가또. 진짜 쉬웠을 때. 아, 監督すべてのイベント終わりにな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